자, 그 다음에 비리얼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비리얼 정리는 어떤 개가 안정된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물리2에서 나오는 개념을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방식, 두 가지 다 알아두면 공부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물리2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유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웠죠? mgH죠. H는 뭐 D라는 문자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mgD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쓰면 되는데 왜 또 다른 방식으로, 식 결론을 보면 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식을 다르게 쓰느냐?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는 여기서 요 mg 값이 크게 변화가 없는 상수일 때만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400m 정도 낙하를 했다. 근데 지구 반지름은, 지구가 있다 그러면 지구 반지름은 6,400km. 근데 400m면 0.4km 되죠. 그러면 지구 반지름이 0.6400km인 거에 비해서 낙하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낙하하기 전이나 후나 중력의 크기는, 즉 만유력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유력 혹은 중력은 mg 상수로 두고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상수일 때, 즉 낙하거리가 짧을 때는 그냥 mgh, mgt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천체가 하나 있다라고 합시다. 이 천체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천체 근처에 r = 라지 r인 위치까지 요 사이에 위치 에너지 차이를 한번 계산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만유력의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면 이 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을 쓰면 오차가 크게 생기죠. 그럴 때는 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힘을 mg라고 쓰지 않고 만유력에 관한 식을 씁니다. 그래서 만유력에 관한 식에서 보면 r에 대한 값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r 값이 달라짐으로 해서 만유력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만유력의 변화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그럼 왜 mgd가 되는지를 먼저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중학교 과정부터 외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표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0이다.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즉 해발 고도가 0인 지점을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죠. 그러면 요 높이, 예를 들어서 D만큼 떨어진 위치, 여기에 물체가 놓여 있다면 여기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mgH로 mgd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럼 왜 mgd가 되느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중력이 아래쪽으로 물체에 힘을 가해서 D만큼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중력이 한 일 W는 mgd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일만큼, 이 중력이 일을 해주게 되면 이 중력이 해준 일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낙하하면서 고도가 감소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럼 줄어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해준 일만큼이 mgd가 되는 거고, 이 일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면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해준 일만큼의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mgd가 되는 거죠. mgd가 되는데 줄어드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mgd가 되려면 여기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d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유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한대, R = 무한대인 위치에서 이때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R = 라지 R인 위치까지 만유력이
물체를 끌고 이동을 시키면서 해준 일을 계산을 합니다. 해준 일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해준 일만큼의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줄어드니까 해준 일은 요건 절대값만으로 계산을 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위치 에너지 차이, 즉 감소량을 계산해 줍니다. 아까 중력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R이꼴 왜 무한대인 위치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냐? R이꼴 무한대가 되면 요 값이 무한대가 되면 F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죠. 0. 그래서 만율력이 미치지 않는 곳, 여기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위치 에너지 기준점은 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해발고도 0인 위치고, 그 다음에 만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만율력이 미치지 않는 무한대 위치를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은 사실 정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힘을 이용해서 이만큼 이동을 시키게 되면 E를 하겠죠. 그럼 E를 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는 해발 고도를 위치 에너지 0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높은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는 위치 에너지를 무한대 위치를 위치 에너지 기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보다 안쪽 천체 가까운 쪽에 있는 요런 데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죠.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구속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이 물체는 이 개에 의해서 천체에 의해서 구속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위치 에너지가 0이면 구속 상태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동안에 해준 일의 양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해준 일의 양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dr만큼, 그러니까 요 r 값을 잘게 쪼개는 거죠. dr만큼 이동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은 이 값에다가 dr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근데 dr은 여기서 r은 바깥쪽으로 가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즉 바깥쪽이 큰 쪽이고 안쪽은 작은 쪽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를 잘못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r이라는 값, 요 소문자 r로 표기된 값은 천체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인데 이쪽으로 가면서 r이 증가하는 거죠. r이 증가하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서는 r이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dr 값은 여기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있습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그럼 요 값에다가 요 값을 곱하면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를 절대값으로 계산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한번 여기 또 곱하죠. 이렇게. 그래서 dr만큼 이동했을 때 해준 일의 양을 dw라고 하면 dw는 이거는 gr의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여기에다가 dr을 곱하고 그리고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해준 일의 양은 플러스가 절대값이 나오도록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해준 일의 양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r을 정의할 때 거리가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dr을 잡았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이것을 플러스로 잡아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딱 붙이죠. 그래서 dr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동안에 dr을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계속 더해 나간다면 이거를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dw를 적분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이꼴 무한대에서부터 r이꼴 라지 r까지 적분을 하면 총 위치 에너지 차이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에 마이너스를 딱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을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d죠. 이 d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 이 값을 대신 여기다 쓰는 겁니다. 쓰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율력 F가 되는 거고 요거 D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를 곱한 값을 계속 DR을 무수히 반복해서 적분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R의 제곱의 역수죠. R의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지죠. 그리고 R의 마이너스 2승 플러스 1승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R은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래서 R의 마이너스 1승을 여기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무한대부터 R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R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R을 대입했을 때 요가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G 무한대분의 M 스몰 이렇게 되죠. 근데 요 값은 0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준 일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이 된 다음에 이건 해준 일의 양이니까 해준 일의 양만큼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거기다 마이너스를 딱 붙이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물리 2에서도 다루죠. 이렇게 표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암기를 했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요 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천체가 안정된 궤도를 회전 운동하게 되면 이게 구심력이죠. 혹은 부심력이기도 하고 원심력이기도 하고 요거는 만율력이죠. 이 값이 이퀄 관계를 성립하면 안정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큰 천체가 있고 작은 천체가 있는데 작은 천체가 회전 운동할 때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안쪽으로 만율력이 작용하는데 이 둘의 힘의 크기가 같으면 안정된 궤도를 이룬다라고 해서 이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물리 2에서 다루는 식이죠. 그 다음에 요걸 양변을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분의 1을 합니다. 2분의 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운동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이 K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니까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위치 에너지는 요만큼이라 그랬죠? 요거의 몇 분의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K는 마이너스 2분의 1 EP. 자, 운동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절반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 항을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 한 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항을 넘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일단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항을 이렇게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 이렇게 해서 뭡니까? 비리얼 정리하고 관계되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면 요거는 평형 안정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걸 성간 물질을 수축해 온 별의 형성 과정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결국에 아까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뭐라 그랬냐면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절반 정도 크기를 갖는답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절반, 감소량의 절반 정도가 된다는 건데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위치 에너지 절반은 빛의 형태로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됐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비리얼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리얼이라는 특별한 물리량을 정의합니다. G라는 값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G 값은 운동량 벡터에다가 위치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계산을 합니다. 벡터하고 벡터를 스칼라 곱으로 계산을 했죠. 자, 그런데 안정된 개의 경우에 G 값은 일정하답니다. 즉, 이 값이 상수가 된답니다. 상수. 그러면 상수니까 양변은 시간에 대해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 값이 상수가 되죠.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좌변을 시간에 대해 미분하고 그러면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적분에서 미분에서 이런 거 배웠죠? 어떤 거 배웠습니까? dx분의 dfx 곱 gx 어떻게 미분합니까? 이거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이렇게 계산을 하죠.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똑같이 계산해서 자, 요 값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뒤에 항은 그대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항을 미분하고 앞에 항을 곱해주고 이렇게 계산이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면 dt분의 dp 이거 운동량의 미분값입니다. 운동량은 mv인데 m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죠.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dt분의 dv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됩니까? 가속도가 되죠. 그러면 ma, f가 되는 거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치라 그랬습니다.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식을 정리를 하면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아까 힘이라 그랬죠?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값은 힘은 만율력이죠. 만율력이고 여기다 거리를 곱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또 붙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에 큰 전체가 있고 작은 전체가 있는데 위치 벡터는 이 전체의 이 작은 전체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죠. 있죠. 그러니까 이 위치 벡터는 이 큰 전체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하죠. 그런데 힘 벡터는 어느 쪽을 향합니까? 안쪽을 향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 벡터와 힘 벡터는 서로 방향이 반대죠. 됐습니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자, 여러분들이 벡터에서 배웠나요? 요 스칼라 프로덕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곱 B 벡터의 크기, 곱 코사인 세타를 하죠. 그런데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180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A 곱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곱할 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없어지면 마이너스 R분의 GM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앞에서 본 만율력의 위치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항, 요 항이죠. 요 항을 계산을 해보면 요게 속도 벡터라 그랬죠? 그러면 P 곱하기 속도, P 운동량은 mv 곱하기 v 이렇게 하면 mv제곱. 요거는 운동 에너지 2배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뭡니까? 비리얼의 미분 값은 식이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2개. 요거하고 요거 합친 값이 비리얼의 그 미분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은 아까 상수를 미분했기 때문에 우변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0. 이렇게 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개의 경우에 요 값은 0이고 만약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수축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비리얼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또다시 증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진수의 질량과 길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행성이나 항성이 아니고 이제 물질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성운의 경우에는 중력 만율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좀 복잡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성운이 R만큼 요 반지름이 크기를 갖는 성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고르게 성운이 이런데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형구라고 생각을 하고 원형구를 양파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양파 껍질, 요 껍질이 있고 그 다음에 양파 껍질, 요 구 껍질 안쪽에 또 다른 질량도 있고 물질은 연속적으로 분포하니까 그러면 안쪽에 있는 요 질량과 바깥쪽에 있는 이 구 껍질 사이에 만율력이 작용해서 이 구 껍질에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유인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포텐셜 에너지는 E 마이너스 EP 적겠습니다. R분의 G 라지엠 스몰 이렇게 됐죠. 여기서 라지엠은 안쪽 구 껍질의 안쪽 구의 질량. 요거는 구 껍질의 질량. 바깥쪽에 있죠. 요거 질량에서 두 질량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요 마이너스는 여기 붙였다가 요거 지우고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는 뭐냐면 안쪽 껍질 M1이라고 적었죠. 안쪽 껍질의 내부의 질량입니다. 안쪽 껍질의 안쪽 구의 내부의 질량입니다. 근데 내부의 질량은 전부 다 한 가운데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얘한테 힘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하고 요 모든 질량들이 가운데 중심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값하고 어떤 물리량하고 똑같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구껍질과 그 다음에 안쪽 모여 이 내부의 안쪽 질량이 중심에 모여 있을 때 둘 사이에 만유인력이 작용해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만유인력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쪽 구의 질량, 이건 바깥쪽 구 껍질의 질량이 됩니다. 근데 바깥쪽 구 껍질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름을 거리를 자, R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R 값은 여기서 R 값은 중심으로부터 거리인데 최대치 여기는 R이 라지 R이 되는 거고 여기는 요 중심은 R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거리가 구껍질까지의 거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인데 이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구껍질을 잘게 쪼갰으니까 얇게 쪼갰으니까 DR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구껍질의 부피를 계산을 해보면 이 안쪽이나 혹은 바깥쪽은 원이 아니라 구의 표면이 되죠. 그래서 구의 표면적 곱하기 dr 하면 면적 곱하기 높이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면적 곱하기 두께, 정확히 말하면 두께죠. 곱하면 이 구껍질의 부피가 계산이 되죠. 그런데 이 4파이 R의 제곱, 구의 표면적이죠. 그러면 이 R을 여기까지 거리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거리를 잡을 것이냐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런데 이까지 거리나 거의 똑같습니다. 왜? dr을 무수히 많이 쪼개면 dr을 0에 가까운 값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 R의 크기는 크게 오차를 무시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의 부피가 구껍질의 부피가 되는 거고 이거 부피죠.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껍질의 질량, 그 다음에 안쪽 내부의 질량 둘이를 곱한 값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치 에너지 하나가 되는 거고, 근데 이 구껍질이 무수히 많은 구껍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수히 많은 구껍질이 존재하겠죠. 그거를 싹 합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R까지, 라지 R까지. 합치면 전체 모든 구껍질이 갖는 위치 에너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식을 정리를 해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R에 3승, 2승, 5승이죠. 근데 R이 또 있죠. 그럼 R에 4승입니다. 나머지 항목들 이런 것들은 다 상수기 때문에 이런 거 상수니까 앞으로 다 꺼냅니다. 그리고 R에 대한 변수만 뒤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R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5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요건 5승이 되죠. 그리고 0에서부터 R까지 가. 나머지는 요거는 상수입니다. 상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요 값을 살짝 변화를 시킵니다. R의 5승을 R의 6승 앞에 쓰고 R의 마이너스 1승을 뒤에 써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R의 5승은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R의 5승이 되죠.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요 값은 아까 전체 질량은 성운의 9의 전체 질량은 3분의 4파이 R의 3승 곱하기 로죠.
R은 성운의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제곱을 해버리면 이걸 제곱을 해버리면 m의 제곱을 해버리면 딱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이 바로 m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m의 제곱을 앞으로 꺼냅니다. 그러면 식이 좀 간단하게 정리하죠. 자, 그래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자, 요 식은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암기 하고,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요렇게 암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중요한 건 뭐다? R분의 m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성운 분자들에 가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분자 한 개 운동 에너지 2분의 3kT. 이거는 물리 1에서도 배우고 물리 2에서도 배운 거죠. 그러면 모든 성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싹 합치면 여기에다가 분자 수만큼을 곱하면 되겠죠. 근데 분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성분의 총 질량을 분자 한 개의 평균적인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분자 한 개의 평균적인 질량은 평균 분자량에다가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O2 산소 분자죠?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거 평균 분자량 보면 얘 분자량은 32죠. 그죠? 32라는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수소의 질량수가 1이니까 수소에 비해서 32배 질량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 분자 한 개의 질량은 32 곱하기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MH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그 분자의 하나의 질량이 나오죠. 그러면 분자 한 개의 질량으로 총 질량을 나누면 분자 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요 항을 n 값이죠. 이렇게 대입을 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요거하고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입니다. 그래서 MT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암기를 해서 계산을 하면 좋습니다. 됐나요? 자, 요것도 암기하고 요것도 암기하고. 결론은 요거 두 개는 반드시 머릿속에. 자, 이 P는 R분의 M의 제곱, 이 K는 MT의 비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성운이 수축할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성운의 밀도가 증가하면 중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수축이 되고, 혹은 온도가 좀 낮아진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낮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낮아지게 되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럼 기체 팽창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력이 중력보다 작게 되죠.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운은 두 개의 힘이 작용. 성운이 이렇게 있다. 두 개의 힘이 작용하죠. 안쪽으로 중력, 혹은 만유력, 바깥쪽으로 기체 압력. 둘이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둘이 같으면 일정한 상태. 이렇게 되면 수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진수의 질량, 진수의 길이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중력 수축이 가능한 요거 진수의 질량이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진수의 크기라고 합니다. 중력 수축이 가능한 질량과 크기를 진수의 질량, 진수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걸 밀도, 온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EK는 EK 플러스 EP는 아까 비리얼 정리로 유도한 식이죠. 수축하려면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면 EK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EK 값 2분의 3 해가지고 2분의 3 해서 이렇게 식이 된다 그랬죠. 근데 2를 곱했기 때문에 분모 2는 없어지고 이렇게 남습니다. 그 다음에 EP는 아까 식을 외우라 그랬죠. 여기서 다른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수고 얘도 요런 것들은 상수죠. 다 상수죠. 이런 거는 이게 상수인데 상수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상수고 중요한 건 변수죠. MT M의 제곱 R 요 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상수는 지금 M 값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겁니다. M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우측으로 우변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자, 요거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와 관련된 거.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나머지 상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M 값은 이거보다 크게 되겠죠. 중력 수축을 하려면.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을 M0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이렇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R과 T가 이렇게 있다.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요 R은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0는 3분의 4파이의 3승 로에서 R은 하고 식을 바꿉니다. 로분의 M0의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대입했을까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진스의 질량이나 진스의 크기를 밀도하고 온도로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R이라는, 근데 우리가 지금 진스의 질량을 계산하고 싶은데 R이라는 문자는 필요가 없죠. 밀도하고 온도만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R 대신에 밀도가 들어가는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나타내면 밀도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엔 M도 들어가죠. 이렇게 밀도 들어갔고 대입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밀도 들어갔고 중요한 건 요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M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M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됩니다. 양변을 여기를 M의 3분의 1승으로 나누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 남습니까? M의 3분의 2승만 남죠. 그리고 상수는 필요 없고 이 변수 요것만 표기하면 t 곱하기 로분의 1의 3분의 1에 비례한다. 요건 M의 3분의 2승이니까 그러면 양변을 2분의 3 거듭제곱을 해줍니다. 2분의 3 거듭제곱을 해주면 요거는 1승이 되죠. 그럼 요거 2분의 3 곱하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승 남죠? 요거 2분의 3.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됐습니까? 여기서 t가 감소하거나 로가 증가하면 m이 감소한다. m0가 감소한다. 진스 질량이 작아진다. 진스 질량이라는 것은 중력 수축이 가능한 최소 질량이다. 이 최소 값이 줄어드니까 자, 합격선이 낮아지면 합계가 쉬워지죠. 중력 수축을 위한 최소 값이 작아지면 중력 수축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중력 수축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상당한 압력으로 주변에 있는 성운을 막 밀어 젖힙니다. 그럼 주변 성운의 밀도가 강하게 폭발 압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밀도가 커집니다. 성운이 밀도가 커지죠. 그러면 중력 수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스의 크기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요식 똑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R이 우리가 원하는 문자입니다. R을 좌변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M 나누고 R을 좌측으로 M 나눴는데 M이 여기 있네. 하나 남죠. 이렇게 남죠. 근데 어쨌건 간에 R은 좌측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M은 값이 이렇게 해서 R에 3승이 들어가죠. 그래서 M은 R에 3승 들어갔고 R이 있으니까 R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서 R의 제곱을 좌변으로 둔 다음에 2분의 1승을 합니다. 2분의 1승을 하면 여기서 나머지는 다 변수. 요런 게 요게 다 변수죠. 상수. 변수는 요거하고 요거만 변수입니다. 요거만 남겨놓고 다 상수를 앞으로 또 빼내면 됩니다. 그리고 좌변은 우리가 진스의 크기 R을 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R을 좌변에 두고 다 우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R값을 진스의 길이 R0라고 한다면 R0는 값이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건 상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T의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여기 잠깐 안 보이네요. 전체의 2분의 1이니까 t의 2분의 1승, 로분의 1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죠. 역시 온도가 감소하거나 밀도가 커지면 진스의 크기도 줄어드니까 성운이 중력 수축할 수 있는 이 최소값도 줄어드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값을 가지기가 쉽겠죠. 그러면 중력 수축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복잡한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유도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일일이 앞에서부터 다 식을 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중력의 진수의 질량을 구하봅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수기 때문에 무시해버립니다. 다 이런 거. 중요한 변수는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앞에서 요식하고 요식만으로도 다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은 암기를 일단 하되, 요식도 암기를 하되, 요식을 이렇게 비례관계로 나타내고, 요식도 이렇게 비례관계로 나타내서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뒤에 6번 문제 예를 들어서 6번 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크죠. 뭐 이렇게 나오면 아까 과정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비례관계만 딱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가 진스의 비리얼의 정리를 활용해서 요거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론 MT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요거는 식이 뭐 편하니까 간략하니까 그냥 써도 괜찮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결론을 애워서 이거는 L분의 M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 식으로부터 위치 에너지 이렇게 적고, 이거 위치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이렇게 해서 뭐 요 식으로부터 유도할 수 있죠. 비례관계 변수만 나타낸 겁니다. 양변 M으로 나누고, 그러면 L은 이쪽으로 넘기고 M은 L분의 T 이렇게 하니까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식을 쓰면 여기서도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변수만, 우리가 원하는 문자만 요것만 나타내서 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만 눈여겨봅니다. 여기서 진스의 질량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L이라는 문자는 필요가 없죠. 요걸 뭐 로나 T에 관한 식으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L을 소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을 구하면 L은 요거분의 요거의 3분의 1승의 비례. 그래서 L을 대입하죠.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양변을 3분의 1, M 3분의 1로 나누고 3분의 2승이 나오면 요거의 양변을 2분의 3 제곱을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좀 간단하죠? 아까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했던 무수히 많은 상수들, 문자들 이런 것들을 싹 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계산이 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수의 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상수를 제외하고 변수끼리 관계만 나타내서 식을 정리하면 편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